감사합니다. 오늘도 실관 사주풀이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풍수기행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아주 경치 좋은 곳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이번 일요일이죠. 어제 산행을 이렇게 하고 풍수기행을 하던 차에 아주 신선처럼 살고 계시는 그런 분이 계셔서 실관 사주풀이를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명조는 시는 지금 현재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정해, 병호, 정묘 그리고 시는 모르는 그런 팔자를 가지고 있죠. 자, 이가 73세고 천을 이는 정이니까 해하고 유가 되겠죠. 해가 이렇게 연지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망 또한 술해가 공망인데 해가 이렇게 천을 귀인이면서 공망의 역할을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는 또 정관, 관이 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격은 뭐 이제 록으로서 강한 어떤 한여름에 강한 어떤 그런 에너지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시주가 없는 상황에서 목이 하나, 그 다음에 화가 하나, 둘, 셋, 네 개, 토가 없죠. 그 다음에 금도 없고 수는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 한여름 5월에 태어나서 병정화가 이렇게 태과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사주팔자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5월에 태어나서 아주 태과해서 이 관을 귀하게 쓰겠죠. 그래서 귀인도 되면서 공망도 된다. 귀인으로 찾아와서 나를 망치게 만든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해중의 간목의 장생작용을 또 읽어본다면 귀인처럼 쓰는 문서인데 공망처럼 그렇게 비어보이는 그런 문서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관은 또 손님, 이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관은 손님이 됩니다. 손님이 관으로 천을 귀인으로 찾아와서 그 안에 문서를 보니 그 문서가 이 흩은 문서가 되더라.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한여름에 뜨거운 떼약볕에 해수라서 또 굉장히 반갑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묘가 정묘. 여기 보시면 묘 위에 있는, 자, 또 물상적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한여름에 난초 위에 꽃이 너무 과하게 피어 있다 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럼 이 꽃들이 서로 자기가 잘났다라고, 내가 잘났다 이렇게 서로를 뽐내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물가에 물이 있다 보는데, 이 사주팔자에서 이제 한 두세 가지 정도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비견급제가 이렇게 태과하다라는 거죠. 비견급제가 태과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경우의 수를 둘 수 있는데, 첫째, 형제라든지 혹은 이복 형제가 많이 있다 없다를 논할 수 있고, 또 너무 많은 것은 없다라고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견급제가 많을 경우에는 비견급제로 말미암은 재물의 분탈작용, 건강의 분탈작용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비견급제가 많아서 죄를 나누어 먹어야 되니까 아버지와의 인연의 인자도 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원하는 방향은 수기를 굉장히 많이 원하겠죠. 원하는 수가 귀인인데 공망이다. 정신세계다. 그 다음에 어둠의 세계다. 해외의 세계다. 철학의 세계다. 그리고 남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그 어떤 외곽, 그 다음에 골짜기다. 뭐 이렇게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명조는 대운을 보시면 사오미, 임묘진이죠, 그죠? 임묘진, 그 다음에 해자축 해서 봄과 겨울의 운을 가고 있습니다. 자, 이 팔자의 주인공은 윗대에서 의료행위, 의수를, 그러니까 의사죠, 의사를 하다가 그 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식이 물려받아서 그렇게 사무장 의사를 이렇게 사무장으로 이분이 있었고 의사를 갖다가 고용해서 그렇게 병원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요 대운까지
임묘진 요때까지는 인성의 문서라고 하는 거죠. 문서를 통해서 내가 나를 나타내었다. 임묘진 이렇게 되겠죠. 임묘진인데 요 44대운에 큰 사기수를 당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 임묘진, 이게 이제 임묘진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니까 이제 뭐 처방전이라든지 문서, 계약, 거래 이런 행위가 되겠죠. 이것이 있다가 44대운 요 때에 이제 다른 사업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업적 뭐 어떤 가든이라든지 이 큰 고깃집 가든을 하게 되는데 이 비견급제들로 말미암아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엄청난 돈을 투자했죠.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야 했는데 이 비견급제로 말미암은 재무제의 분탈작용으로 말미암아 사기를 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54대운에 완전히 지금 머물고 있는 그 꼴짝입니다. 차도 들어가기 힘든 그 꼴짝에 본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즉 이러한 사기를 당하고 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죠. 본인이 이 우라병으로 말미암아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죠. 또 대운 자체도 보시면 이 축, 제가 대운의 의미를 말씀드렸죠. 이 진술 충미 대운은 항상 살피라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러면서 대운이 여름에 태어나서 병정화를 쓰던 사람이 이제 자대운으로 오게 됩니다. 자대운. 이 자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대운의 특성상 자대운은 특히 어둠, 그 다음에 애정의 공간, 그 다음에 정신의 영역, 철학의 영역, 그 다음에 태양이 뜨지 않는 곳이니까 여기서는 태양이 뜨지 않죠. 그러니까 태양이 뜨지 않지만 태양이 떠 있는 동네, 해외, 그 다음에 물가, 그 다음에 캄캄한 동네, 또 외딴 곳, 시골, 촌동네, 그리고 예쁘지 않는 이런 의미로서 쓰이게 됩니다. 또 자는 뭡니까? 웅크리고 수그리고 웅크려서 남들이 나를 발견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죠. 그래서 이 자대운에 완전 시골 꼴짜기로 들어가서 집도 초가상간도 하나 없는 그러한 공간에서 본인이 촛불을 켜고 이 자아 공간에서 촛불을 켜고 집을 짓고 하나하나 개척하고 개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대운에서 중요한 포인트, 오를 쓰고 있던 사람이 자가 와서 때려버리죠. 자오축, 나의 기반 자체를 완전히 때려버렸다. 대낮에, 한낮 대낮에 나는 움직인다. 즉 나는 대중을 상대로 하고 대중이 나의 고객이 되는, 그리고 모두가 나를 알아보는 그러한 공간에서 펼치던 나의 어떤 그런 활동성이 자가 와서 오를 완전히 두드려버립니다. 두드려버리면서 해자가 무리를 짓죠. 즉 나는 여름에서 활동하던 사람이었는데 겨울의 활동인자가 완전히 와버렸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내가 기존에 하고 있던 어떤 여름의 인자를 완전히 충으로서 두드려버리고 이사, 역동, 역마, 이동, 그 다음에 완전히 다른 패턴의 삶을 사는 그런 것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좌우충을 때리면서 자라는 공간, 환경, 시간, 공간, 위치로서 병정화를 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8년 동안 54대운 들어오면서 8년 동안 그게 이제 불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촛불을 켜고 밤 되면 촛불을 켜면서 그렇게 개간을 하고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보니까 정말 본인이 직접 돌을 주워와서 담장도 하고 집도 본인이 직접 지어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원래 문서를 쓰던 사람이었다. 문서를 쓰고 꽃밭에 꽃처럼 이렇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당시에는 비견급제가 많은 것으로 말미암아 재물의 분탈작용, 그리고 내 죄를 빼앗겨야 되는 어떤 사기수를 동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추구하는 바는 한여름에 태어나서 병정화로 뜨겁기 때문에 항상 이 해수의 관, 천을기인의 관, 정신의 세계, 어둠의 세계, 그리고 남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세계, 그리고 마치
이 산중도인처럼 살아야 되는 그러한 명조를 타고났다. 자, 산중도인이라 혹은 깊은 산중에 있는 스님과 같이 불을 밝히는 사람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 주었죠. 그래서 요 대운에 큰 어떤 이 위기를 겪으면서 이 대운에 모든 것을 벌써 던져버리고 당신은 이 시골 산중으로 왔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아니나 다를까 막 그렇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20여 년 동안 그 큰 그 산꼭대기 산을 개간하고 개발하고 그리고 펜션 같은 집도 짓고 마치 뭐 절과 같았습니다. 절간의 휴양시설과 같은 그런 곳에 주지스님과 같은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가서 차도 한 잔 얻어 먹었고 그 다음에 이제 풍수도 쫙 한번 봐주고 풍수와 관련되었던 산도 한번 살펴보고 그 가니까 또 마침 벚꽃 그 산에 들어오자마자 20년 전에 심었던 벚꽃 나무가 굉장히 커서 아름드리 나무를 이루고 있고 벚꽃이 아름답게 피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치와 공기가 너무 깨끗하다 보니까 이 벚꽃의 꽃 색깔도 너무나 선명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분께서 대운이 해자였다가 이제는 술로 가는 거죠. 자해 술로 가게 되겠죠. 술로 가면서 기해인데 이제 무술로 가게 되는 무술로 가게 되면은 이 정화 입장에서는 상관이 됩니다. 상관. 그러면 또 변화를 또 겪습니다. 상관, 무술, 상관의 어떤 그런 대운을 가게 되죠. 그래서 오술합을 하고 묘술합을 또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술의 천문을 겪게 되면 이 기해에서 넘어가는 무술이 되면 무술 대운에 내년에 경자년이 되죠. 경자년이 되면 좌우충을 또 한 번 더 두드리게 됩니다. 내가 이제 여기에서 이 대운에서 정오에 불을 밝히다가 이 대운에서 이제 세운이 자가 또 찾아온 거죠. 그러면 좌우충을 한 번 더 두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뭐냐? 또다시 나의 자리, 입지, 기반이 또 한 번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경자니까 정화가 경금, 정제, 재물을 보고 좌우충을 때린다. 이 뭘까요? 자, 이 매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벗어나게끔 하는 또 다른 좌우충이 때리는데 그것은 재물을 천간에 달고 왔다. 팔아라. 이 산중의 힐링센터를 내한테 파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또 드렸죠. 또 기해년에서 무술 대운으로 가면 정화의 입장에서는 상관이 돼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을 때립니다. 이제 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집, 그다음 나를 둘러싼 테두리, 나의 가치관 이런 것을 또 의미하기 때문에 정화의 무토 상관이 와서 나의 입지 기반과의 충암 현상이 또 대운 자체에서 생기는 거죠. 술 대운 자체가 오술합을 합니다. 오술합. 나의 뿌리가 되었던 것이 술이라고 하는 상관을 만나서 그 상관과 합을 하는데 자가 와서 좌우충, 해자와 물이 지으면서 좌우충을 하는 거죠. 자, 해자와 물이 지는다 이 말은 이 해라고 하는 천을 기인의 관, 그 다음에 이 해수의 물성 자체가 도인인가, 도인들이 내년에 경자년이기 때문에 해자 무리를 짓죠. 도인의 무리들, 힐링센터라든지, 혹은, 종교단체, 혹은 뭐 펜션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좌우충을 한번 때리게 되니까, 그리고 경금이라고 하는, 재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대문 밖에서 재물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좌우충, 좀 비켜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힐링센터, 종교센터, 절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에너지의 운기가 동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관이, 이제 올해는 기해년이니까 해가 동하죠. 해가 동하면서 이 해를 굉장히 강하게 동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해 중에 있는 간목도 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관에서 간목의 문서, 계약, 거래건이 하나 생길 수 있다. 아니야 다를까 그와 관련되는 일이 또 진행되고 있다라고도 합니다. 기토니까
기해전에 기토니까 이거는 식신이죠. 식신이라는 얘기는 내가 벌리고 있는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기토는 토니까 땅과 관련되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해수, 천을기인의 관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간목, 계약건을 하나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올해 그런 계약건이 있을 것이고 내년에는 아무래도 무술의 대운 자체로 흘러가면서 경자의 자가 오게 되니까 자오충으로 말미암은 그런 또 다른 이동의 어떤 그런 인연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그렇게 상담을 해 주었습니다. 물론 그분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갖고 왔는데 나갈 일이 있겠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하시던데, 그렇지만 운이 오면, 운의 상황과 그 에너지가 짜지면 어떤 변화의 어떤 그런 속성들을 가지게 돼 있죠. 물론, 이제 관의 힘이 자가 오면은 해자가 문이 짓고 이제 이 병정화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관의 어떤 무리를 지으면서 좌우충을 때린다. 이렇게 보면 또 뭐냐면 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전체 업장이기 때문에 업장에 자가 오게 되니까 내년에 자가 오게 되니까 나의 업장의 영역을 넓힌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의 업장의 영역을 넓히는데 경금이 들어오니까 내가 돈을 써서 이 해자의 무리의 나의 업장의 영역을 좀 더 넓혀야 된다. 자, 좌우충이니까 조금 더 담장을 허물고 내가 살고 있는 기반의 근간을 부수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을 다시 만들어서 내 관을 조금 더 크게 만든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좌우충은 나의 월지 자체를 두드리기 때문에 이동의 어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죠. 이동, 역마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어떤 그런 것과 어떤 계약 거래. 그리고 자묘형이 또 일어나죠. 그죠? 자묘형이 일어나니까 이 글자의 형이 이제 인성을 건드려서 내년에 경자가 돼서 형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온전한 문서로서의 계약 금액을 좀 받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조금 깎는다. 이런 형태. 혹은 조금 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온전한 어떤 형태가 아니라 조금 파손되고, 그 다음에 조금 비틀어지고, 또 조금 깎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된다면 조금 이 문서에서 손해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조금 손실을 본다든지 이런 형태. 혹은 이 자체에서 경자에서 이제 자가의 관이라면 경금은 또 하나의 담의 역할을 합니다. 담을 경자라고 하는 경금의 담을 샀는데 해자 나의 관의 무리, 나의 테두리를 조금 더 크게 만들고 자묘형을 한다. 자, 나무도 뽑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담장의 테두리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더 넓게 만든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봐지죠. 근데 이제 무술대운이는 상관대운이기 때문에 내년에 무술대운은 상관대운이기 때문에 관과의 경관하면서 관을 때려버리죠. 그럼 관을 때린다는 얘기는 내가 기존에 하고 있던 관을 밀쳐낸다. 그리고 충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힐링센터 혹은 그 산중에 그 아주 좋은 그 펜션 같은 거기에서 조금 나오게 되지 않을까, 계약을 통해서 나오고 매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좀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글자였던 그런 상황이라서 한 가지로만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변수로서 나타난다고 봐지죠.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사주풀이를 한번 해봤습니다.